폭스바겐이 한동안 판매를 못했다가 거의 한 2년 만에 판매가 재개가 됐죠. 판매가 재개가 되면서 첫 번째 모델이 파사트 GT인데, 이 파사트 GT는 그 전에 국내에서 팔았던 파사트와 좀 다르죠. 네, 한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형 파사트를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판매 중단 이후에 새로 들여온 모델은 유럽형 파사트 GT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로 들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파사트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지금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차는 8세대 파사트 유럽형에 해당이 되고요. 폭스바겐이 2011년에 NMS라고 북미형 파사트를 따로 개발을 했잖아요. 그 파사트가 북미와 한국, 중국 등의 나라에서 팔았죠. 그리고 판매가 재개가 되면서 파사트를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미국형이 아니라 유럽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생산하는 유럽형 파사트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국내에서 지금 새로 다시 판매가 되는 파사트는 이름이 파사트 GT잖아요. 이게 아마 유럽형인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름을 달리한 것 같아요. 사실 독일에는 파사트 GT라고는 없지. 네. 독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파사트 GT라는 이름의 차가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차별화를 시킨 것 같은데, 이게 마치 그 예전에 팔았던 CC와 비슷하죠. CC도 원래는 파사트 CC였는데 국내에서만 CC로 팔았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글로벌적으로 파사트 CC라고도 다 팔긴 했죠. 할 말 있어?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나라 시장에만 맞춰가지고 이름을 바꾼다는 게 사실 뭐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요즘처럼 인터넷 발달된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이름으로 팔린다는 거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이런 이름을 좀 달리해서 판다는 거는 조금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폭스바겐 거의 2년 만에 판매를 재개한 차고,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 8세대 파사트는 3년 전에 출시를 한 차여서, 그렇죠. 지금 이 마당에 내놓는 게 사람들이 이미 류청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뒤져봐도 이거 옛날 그 파사트잖아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서부터라도 그런 신차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신차 느낌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기존에 팔았던 미국형과 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름 뭐 따로 붙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특이하긴 하죠. 네. 국내에서 판매되는 파사트는 트림이 4가지가 있고요. 엔진은 190마력의 2.0 디젤 한 가지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디젤 중에서는 240마력 트윈터보 빼고는 가장 힘이 센 엔진이죠.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트림이 뭐야? 시승차는 지금 2.0 프레스티지고요. 가격은 4,990만원입니다. 4가지 트림 중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그 포모션 4바퀴 굴림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고요. 폭스바겐이 국내 이제 판매 중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디젤 게이트 터지기 전에 이제 2015년 그때쯤에 이제 막 새로 나오기 시작했던 여러 모델들의 디자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의 폭스바겐 디자인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직선적인 거를 강조를 하고, 날카로운 면들을 더 부각을 시키는 이제 그런 디자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티구안이라든지, 지금 국내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은 엊그제 발표된 신형 투아렉이라든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틀라스, 여러 가지 모델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디자인 흐름을 쓰고 있는데, 약간은 뭐라 그럴까, 좀 투박한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좀 고전적인, 좋게 얘기하면 고전적이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좀 옛날 차 같은 구식차의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의 느낌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 차는 독일에서 미드 사이즈로 분류가 되잖아요. 국내로 얘기를 하면은 중형급인데, 차체 사이즈는 소나타나 K5보다 조금씩 작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요. 옆에서 봐도 이게 소나타보다 조금씩 작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내 공간은 그와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차체 사이즈 자체는 조금씩 작습니다.
게 전 세대보다 전장은 조금 짧아졌고요. 그리고 하지만 전폭은 살짝 늘어나고, 그리고 휠 베이스가 많이 길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길어진 휠 베이스는 앞뒤 공간에서 특히 레그룸을 키우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형보다 그 마지막에 들었던 미국형보다는 이게 작지 않아? 작죠. 파사트 GT 실내는 고급스럽고 넓어졌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만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이 많이 쾌적해졌거든요. 그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쭉 뻗은 에어벤트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두른 우드 패널, 우드 그레인으로 공간감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센터 페시아도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메뉴들을 다 집어넣었고, 특히나 이 버튼들이 정전식과 돌출된 이 아날로그 버튼은 다이얼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 커넥트 같은 경우는 역시 미러링을 이용해서 카플레이 아니면 안드로이드의 오토까지 넣고요. 미디어는 마찬가지로 다 연결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그 열선 시트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열선과 통풍을 버튼 하나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버튼을 누르면 통풍으로 할지 아니면 열선으로 바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깥을 터치하면 사라지고, 그리고 버튼들의 조작감은 그 폭스바겐의 전형적인 적확한 조작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는 역시나 DSG 듀얼 시프트고, 이쪽에는 이제 작은 수납 공간들이 자잘하게 하지만 쓰임새 좋게 달려 있습니다.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가 2개 있고, 여기는 이렇게 큼직하진 않은 가운데 팔걸이 밑에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쓰임새 좋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파사트 GT는 차가 넓어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내세운 부분은 하이테크를 굉장히 많이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들이 다수 적용됐는데, 그래서 이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이 버튼들로 조작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버튼들이 약간 지금 주행하면서 조작을 해보니까 버튼이 아주 딱 맞게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 버튼과 여기가 같이 있었으면, 이 화살표가 아래 위로 붙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익숙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고서는 내리는 건 여기서 내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는 여기서 가고, 또 셀렉트는 가운데 버튼이고, 이런 좀 인체공학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쓸모이겠지만 그런 기능들이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8세대 파사트 시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파사트 GT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요. 2리터 터보 디젤 엔진으로 190마력 최고 출력과 40.8 최대 토크를 내는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시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190마력은 이전에 국내에 들어왔던 파사트보다 50마력이나 올라간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차가 지금 전 세대보다 많이 가벼워졌어요. 75kg 정도가 전체적으로 가벼워져서, 차는 가볍고 엔진의 성능은 좋아져서 출력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운전자는 전체적으로 운전하기에 어떤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행을 가능케 해주는 것 같습니다. 8세대 파사트는 하이테크가 첨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 자체가 전체 다 풀 디지털 방식이고, 그리고 이쪽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도 터치가 가능한 터치 패널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풍 기능과 히팅 기능은 물론이고요. 아마 역대 파사트 중에선 가장 호화로운, 이 정도면 국산차,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 수준의 편의사양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파사트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한 파사트 8세대 파사트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 그 이제 독일에서 생산을 한 유럽형 파사트입니다. 그래서 전에 7세대가 국내에 들어왔을 적에 미국 파사트라면서 약간 좀 그런 미디어 반응들이 다 있었어요. 유럽 파사트가 아니라 미국형이라고 그래서 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팅 자체가 미국 시장에 맞게끔 어떤 서스펜션이라든지 하체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차가 무르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듦새를 놓고 보자면은 만듦새 중에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하다못해 이런 키 디자인도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게감도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아서 뭐 너무 지나치게 무거우면은 바지에 넣었을 적에 뭐 청바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런 좀 헐렁한 바지, 양복 바지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좀 처지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피한 것 같고 적당하고요. 디자인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류라든지 그리고 또 이 실내 쓰인 우레탄 그리고 나무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두른 가죽 또 하이그로시 패널 이런 부분들이 준 프리미엄 이상이 됐네요. 이제 이런 나무 소재 쓴 것들 보면은 예전에 페이톤에서 느꼈던 그런 가공 수준이네요. 그런 걸 이제 한 단계 아래 세단인 파사트에까지 적용을 했다고 봐야겠죠. 버튼의 만듦새라든지 어떤 유격도 없고 단차도 없고 이런 틈도 보시면은 여긴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것도 어떤 어긋났다기보다는 의도적인 그런 연출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걸로 간단히 넣고 뺄 수가 있어서 넣으면은 저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그리고 지금 몰아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쓸모가 참 편해서 계속 익숙해지면은 없으면 또 못 견딘다고 하는데 지금 파사트는 이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워낙 다양해서 그리고 또 선명하고 시인성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예, 지금은 에어컨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보통 일반적인 디젤 승용차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정숙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엔진룸에서 살짝 갸르릉거리는 소리가 들어오죠. 간헐적으로. 그리고 진동도 이 엉덩이 시트를 통해서 등받침 통해서도 전해지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는 이렇게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운전대로 진동은 잘 안 전해지는데 시트는 좀 떨어요. 그러니까 등부터 쿠션까지 조금씩 진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희 씨 뭐해? 네. 잠내 잤어. 아니 잠깐. 한 말씀 하시지. 뭐 딱히 할 얘기는 없네요. 뭐 일반적인 디젤차 수준의 좀 아이들 진동과 소음 그 정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디젤 엔진과 6단 DSG로 조합이 되죠.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보면은 이 디젤 엔진이 240마력 트윈터보가 가장 높은 사양이고 이게 그 두 번째 거죠. 그렇습니다. 아래로 150마력 버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90마력 버전만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변속기가 190마력짜리도 7단이 있고 6단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는 6단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독일 홈페이지에서는 7단 DSG는 그리고 4모션만 아까 적용되는 거였던가요? 아니. 아닌가요? 이 차 주행 특성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파사트는 2000년대 초반에 팔았던 그 유럽형 그거는 꽤 탄탄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이제 미국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형 치고는 하체가 좀 탄탄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차는 좀 많이 부드럽죠. 그게 의외였던 게 미국형이 들어올 적에
미국에서 만든 차니까 많이 말랑하겠지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에 반해서 그거보다는 좀 단단했던 거고, 이번에 이 유럽형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가져온 파사트 GT는 그럼 제대로 된 단단한 유럽차겠네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말랑한 느낌이네요. 근데 말랑한 게 어떤 거슬릴 만큼 물침된 느낌은 아니죠. 지금 느껴지기를. 예, 그 정도는 아닌데 보통 요즘엔 부드러워도 어느 정도는 롤을 좀 잘 제어를 하면서, 그리고 롤을 빨리 제어를 하면서 그런데 이 차는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청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물침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돌침대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이죠. 근데 보통 이제 하체 얘기할 때 부드럽다 또는 딱딱하다, 굳이 딱히 이분법을 해서 표현하자면 이 차는 이제 부드러운 쪽에 가깝고요. 네. 그리고 2열은 좀 더 부드럽죠. 네. 2열에서 느끼는, 저는 이제 2열을 지금 처음 타보고서는 주행을 해보는데, 2열에 처음 탑승했는데 앞에서 느꼈던 푹신함보다 2열이 더, 그러니까 2열은 패밀리 세단의 느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파사트가 어떤 차로 포지셔닝 하려는지를,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2열에 앉으면은 2열은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상하로 어떤 요철 같은 거 지날 때 상하로 움직임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있고 그 움직임이 좀 더 길게 가고, 주행에서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이 차는 좀 정숙성이에요. 방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공회전 때는 그 엔진 음색이, 그러니까 엔진 음량은 뭐 평균적인데 음색이 썩 그렇게 좋은 음색은 아니거든요, 공회전에서. 근데 주행 중에서는 이 엔진룸의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적은 편이고, 특히 이 차는 하체의 방음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탄 차 중에서는 이 하체의 방음,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 있잖아요, 그게 가장 적지 않나 싶습니다. 소리 면에서는 상당히 좀 절제돼 있고 잘 걸러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진동 면에서는 이렇게 소리만큼 이렇게 필터링이 잘 된다라는 느낌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잔진동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잘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노면 포장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게 좀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요. 대신 예, 이 차가 하체가 부드러운데 코너링 특성은 제가 아직 달려보질 않아서 뭐라고 이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번에 처음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고속 안정성이 아까보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체가 부드럽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코너 스포티하게 도네요. 네. 코너에서 가속이 잘 돼요. 보통 요즘엔 다 대부분 끊어버리죠. 뭐 끊거나 좀 적당하게 좀 살려주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선에서 그 엔진 토크 더 살려주는 양이 다른 거보다 좀 더 많고, 그리고 이게 휘청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안정감을 잃진 않고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주행 성능에서 소음이랑 방음이랑 이 회전 성능이 가장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유청희 씨, 이재린 기자와 함께 폭스바겐 파사트 GT를 시승을 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타는 파사트인데 그 전에 탔던 그 기억과 또는 예상과는 좀 다른 면이 좀 많이 보여요. 뭔가 좀 더 좋아지는 차의 어떤 느낌, 세대가 바뀌면서 더 발전하는 느낌이 들었어야 정상적일 텐데, 뭔가 어떤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은 남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장점을 꼽자면 저는 정숙성이 뭐 이 급에서는 뭐 가장 괜찮지 않나. 특히 뭐 엔진이라든가 하체의 방음,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 같고요. 그리고 없나? 사실 뭐 내장재 어떤 재질감이나 조립 마무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품질을 갖고 가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은 폭스바겐의 브랜드 성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단점으로는 뭐가 있나요? 진동을 꼽겠습니다. 참고로 파워트레인의 성능도 괜찮죠? 예, 좋습니다. 예. 변속기의 어떤 직결감은 아까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그게 아주 느슨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면서 정확성을 가져가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변속기 또 엔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네요. 예, 이 차의 가격이 지금 이게 세 번째 트림이잖아요. 네. 예, 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다시 예, 근데 이 차의 가격이 이 차가 지금 두 번째로 비싼 트림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4천만 원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이 가격을 생각을 하면 확실히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요즘에는 말 그대로 지금 E 클래스와 5 시리즈가 폭풍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 차들을 생각을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보태면은 물론 이 차도 좀 할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좀 더 보태면은 뭐 브랜드 밸류라든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더 월등한 5 시리즈와 E 클래스가 보이기 때문에 좀 선택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스바겐이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약간 높은 레벨이라고 많이 인식이 돼 있지만은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프리미엄 브랜드에 많이 접근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가격인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은 지금 5 시리즈와 E 클래스가 많이 할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잘 팔리고 원래 걔네들 보면은 꼭 무슨 국산차 세그먼트로 한정을 하면은 약간 좀 현대기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좀 더 보태면은 더 브랜드 밸류 좋고 옵션도 더 많은 현대기아의 뭐 주요 모델들 있잖아요. 그걸 사는데, 그러니까 이걸 수입차로 옮겨와 보면은 그런 역할을 지금 5 시리즈와 E 클래스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와 비슷한 경쟁사들 되게 많잖아요. 경쟁 가격대도 있고 브랜드는 좀 달라도. 네네. 그래서 걔네들과 이제 차 가격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럼 이 가격이면 좀 더 보태거나 이 가격이면 하면 당연히 그 두 차종으로 눈이 돌아가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4,990만 원 그리고 뭐 하나 더 비싼 포모션은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값을 깎자라고 말은 못 하겠고요. 더 내리자는 거는 차라리 그 값에다가 어떤 서비스적인 거를 패키지화해서 포함시킨다 그러면 워런티를 뭐 7년으로 늘린다든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북미 시장을 공략할 적에 처음에 했었던,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은 새로 시작하는 지금 시기니까요,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로써 폭스바겐 파사트 GT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